이슈를 통해서 시장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 보시죠. 오늘의 주제는 한파입니다. 성큼 겨울이 다가왔는데요. 이 한파와 관련된 종목군들 과연 이번 겨울에도 좀 확실하게 상승하는 움직임, 좀 뜨거운 겨울을 보낼 수 있을지 아닐지 먼저 좀 가늠해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제부터였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좀 추워졌죠. 올해도 수능 한파는 이변이 없었습니다. 수능 되니까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기온이 좀 뚝 떨어지는 경험 많이 해왔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 서울과 인천 지역에서는 올 겨울 들어서 첫 한파주의보가 좀 내려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여기에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요. 서울에 첫눈이 관측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비가 좀 왔었고요. 어제만큼 춥지는 않지만 여전히 좀 옷깃을 여미게 되는 날입니다. 갑자기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사실 이런 두터운 패딩을 입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어제 오늘 이 옷차림이 상당히 달라진 점을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주말을 앞두고서 오늘 날씨가 이렇게 좀 진행이 됐고요. 또 주말 동안에도 다소 쌀쌀한 날씨가 있을 거라고 하네요. 과연 이번 겨울은 어느 정도의 한파가 몰아닥칠지, 그리고 또 눈이라든지 이런 소식에 따라서 움직이는 계절주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군들이 있는지 이 시간에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날씨와 관련된 내용 전문가 좀 전화 연결해서 이번 겨울 어떨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K웨더의 이재정 예보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 겨울의 한파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예상되나요? 네, 지난달 기상청에서 발표된 겨울철 기상 전망을 살펴보면 기상청에서는 올겨울 우리나라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다만 대륙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는 가운데 한파를 몰고 오는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리해 말씀드리면 평균적으로는 예년과 비슷하거나 높은 기온을 보이며 덜 춥겠지만 대륙 고기압이 강하게 확장하는 경우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기온의 변동폭이 클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 평소에는 그렇게 춥지 않다가 갑자기 하루 뭐 이렇게 기온이 뚝 떨어지는 날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건데, 그러면은 작년 생각해 보면은요, 날씨가 많이 춥지는 않았는데 눈이 좀 많이 왔었거든요. 올해 눈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네,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겨울 비나 눈은 평년과 비슷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륙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은 가운데 대륙 고기압이 강하게 확장할 때 바닷물과 그 상층의 온도차로 인해 만들어지는 눈구름대의 영향으로 서해안과 강원 영동으로는 많은 눈 내릴 때가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올해도 눈 많이 올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럼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미세먼지 수준은 어떨까요? 네, 기상청의 겨울 전망과 같이 올겨울이 그렇게 예년에 비해 춥지 않다면 평년과 비교해 봤을 때 미세먼지 농도는 높아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겨울철 같은 경우 춥지 않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게 된다는 것이고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게 되면 우리나라의 대기가 안정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쉽게 이동해 나가지 못한 채 국내외 대기오염물질이 정체하고 축적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돼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빈번히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많이 춥지는 않다. 그런데 하루하루 이렇게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는 날이 있을 것이고, 눈은 많이 올 것 같고 미세먼지도 다소 좀 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문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과연 한파에 따라서 어떤 종목군들을 봐야 될지 투자 아이디어 접목시켜 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한규수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파 관련된 종목군들 사실 확장해 보면은 뭐 굉장히 넓은 범위가 될 수도 예. 있고요. 이 시간에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 계절적인 테마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이제 올해 또 이제 겨울이 시작이 돼서 이제 한파에 대한 어떤 경계감 그리고 또 준비 작업도 좀 해야 될 단계인데 보통 이제 한파 관련주들 같은 경우 이제 종목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뭐 여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폭염 관련주들 뭐 있는 상태고요. 또 뭐 계절적으로 보게 되더라도 봄 가을에는 또 미세먼지 관련주들 또 미세먼지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이제 가을에 좀 더 심한 경우도 많지요. 이런 게 있는데 올해는 이제 겨울 한파가 이제 뭐 겨울이 시작이 되면서 뭐 난방 수요에 대한 어떤 어떤 가능성 그리고 난방 기기가 또 많이 팔릴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이제 춥다 보니까 이제 의류에 대한 어떤 그 이제 수요도 많이 늘어날 수 있겠죠. 롱패딩 열기가 참 그동안 엄청났었어요. 한 최근 2, 3년 동안. 근데 그 열기가 올해는 조금 좀 수그러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독감주의보나 이런 것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겨울 한파를 중심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 이슈적인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좀 굵직한 부분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의류 관련주가 이제 대표적인 그 한파 관련주로 일단 분류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파 관련 의류 관련주들 뭐 의류 업체들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대체적으로 이제 겨울 의복과 관련해서 뭐 니트라든가 내지는 뭐 패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생산하는 그런 업체들을 중심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윌비스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니트라든가 스웨터를 중심으로 이제 의복을 제조하는 그런 업체인데, 요 업체도 뭐 최근에 주가가 조금씩 움직이긴 합니다만 아직은 뭐 그렇게 괄목할 만한 그런 움직임들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이 의복 관련주라든가 또 한파 관련주들은 시세 자체가 많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고요. 뭐 이제 추위가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놓고 일단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요 일비스 같은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받고 최근에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의류 관련주로서 겨울 한파와 관련된 어떤 수혜주로도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일단 열어놓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들 업종주들, 이들 종목군들은 한파가 시작이 되면서 그 이슈로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시기 바라고요. 태평양 물산 같은 종목군들도 대표적인 종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류라든가 우모 이런 것들을 가공하고 하는 그런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종목군도 그렇게 뭐 시작해서 그렇게 많이 괄목할 만한 흐름을 보이는 그런 종목들은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한파 관련주라고 분류는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도 뭐 대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큰 수혜를 받고 뭐 추워져가지고 의류 관련주가 폭등하고 이런 경우는 많이는 없습니다. 다만 굳이 이제 한파 관련주로 분류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영업무역 같은 종목군들은 우리가 이제 브랜드 네임에서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노스페이스라고 하는 그 제품에 대해서 OEM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 일단 노스페이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말씀드렸죠. 아까 롱패딩 얘기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어떤 겨울 한파에 따라서 이 롱패딩이 판매가 잘 되게 되면 그에 따라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제 롱패딩에 대한 어떤 시장의 열풍이 많이 좀 가라앉은 것 같고요. 그리고 워낙에 많은 업체들이 롱패딩 판매에 나섰기 때문에 이 롱패딩과 관련된 부분들은 한파가 좀 오더라도 그 이슈가 그렇게 강하게 형성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조심히 바라고요. 그리고 F&F 같은 종목군들도 상당히 기업 가치가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스포츠 아웃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디스커버리 같은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일단 영업무역의 노스페이스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의 종목으로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F&F 같은 종목들은 뭐 워낙에 이제 펀더멘탈 자체가 워낙에 좋은 종목이고 수익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워낙에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F&F는 주가가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죠. 이런 종목군들은 뭐 한파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런 종목은 정말 기업의 기본적인 실적이라든가 수익 가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탄탄한 어떤 영업막이라든가 이런 실적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이니까 뭐 여기다가 진짜 한파가 몰려온다라고 한다면 거의 그 정도로 한파 정도의 재료는 덤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의복 관련주라고 해서 또 무조건 의복 관련주에서 무조건 겨울과 관련된 한파 관련된 수혜주는 아니다라는 것도 일단 보시기 바라고, 일단 말씀드렸듯이 F&F는 그런 것보다는 기본적인 펀더멘탈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이걸 보시기 바라고요. 신성통상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이제 니트웨어 관련 니트를 생산할 그런 업체입니다. 이런 종목들도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종목도 지난번에 시세가 좀 많이 났었죠. 애국 테마. 그렇죠. 애국 테마주로 이제 움직였던 종목인데, 지금은 이제 뭐 한파주로 또 이제 부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렸을 때 애국 테마로 더 많이 부각이 됐었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정말 큰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주가가 움직이는데, 단순한 이제 한파가 얼마나 강력하게 올지는 봐야겠습니다만, 정말 한파가 체감적으로 너무 추워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어떤 동계 물량들이 정말 많이 팔릴 때 뭐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이 종목도 굳이 이제 그 한파와 관련된 의복 관련주를 한번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종목이 있다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요. 다음으로는 지금 의류 관련해서도 한파 하면 딱 바로 생각이 나고, 또 추면 어떤 종목군들이 떠오를까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뭐 독감과 관련된 아까도 진짜 보니까 지금 벌써 네. 이제 독감 여행주의보 같은 게 좀 내려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독감 관련주를 부각이 될 수 있는데, 과거에도 독감 관련주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부각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독감이 이제 워낙에 이제 일상화되다 보니까 그렇게 큰 수혜를 보지 않는 이런 상태인데, 정말 뭐 새로운 어떤
유행성, 어떤 그 유행성 감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새로운 것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뭐 관련주가 부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제 독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계절적인 어떤 현상이기 때문에 많이 부각은 되지는 않습니다. 일양약품 같은 종목군들은 이제 등치 큰 제약주입니다만 계절 그 독감 백신을 무료 접종해주는 그런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원생명과학 같은 이런 종목들도 계절성 독감 백신을 제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계절적인 독감 백신이 정말 창궐하고 엄청나게 강하게 부각이 된다고 한다면 뭐 수혜주로도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리고 JW 신약이라든가 신약은 SK케미칼과 함께 역시 독감 백신을 공동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도 역시 이제 독감 관련주 분류가 해볼 수가 있겠고요. 경보제약이라고 하는 종목도 있는데 이 종목이 타미플루에 대한 제네릭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독감과 관련해서 타미플루에 대한 어떤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미 이제 과거에 타미플루에 대한 어떤 시장의 어떤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새롭게 그렇게 많이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독감 관련주라고 굳이 지금 이제 분류는 좀 해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수혜의 폭이 그렇게 큰 업체들은 많지 않고요. 말씀드렸듯이 독감이 이제는 일상화된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새롭게 수혜주로 부각되기는 좀 어려운 이런 상태라고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뭐 지금은 제가 뭐 경보제약이라든가 JWC제약과 진원생명과 작은 업체들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대형 제약수들 중에서 이러한 어떤 독감 백신과 관련된 부분들 또 예방접종제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들 업체는 뭐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업체들이기 때문에 독감이 뭐 좀 그 유행을 해서 약간의 매출 증가세는 늘어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줄 만큼 그렇게 큰 어떤 그 영향은 없을 가능성이 높죠. 실질적으로 이제 독감이 유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혜의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일단은 좀 체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나마 조금 더 주목해 볼 게 이제 그 보일러. 지금 이제 춥다 보니까 난방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죠. 그에 따른 관심을 조금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독감 백신이라든가 의복은 한파와 관련해서 그렇게 큰 수혜를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보일러라든가 또 한파가 있었을 때는 뭐 이제 기름 보일러라든가 뭐 가스 온수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많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 중에 한 종목이 웰크로니아가 하는 종목이에요. 웰크로니아라는 종목이 이제 수간식이라든가 온수 보일러 이런 것들 산업용 보일러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런 종목군들 웰크로니아라는 종목이 최근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받고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강원 말씀하시는 거. 예, 웰크론 강원입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웰크론 강원. 네. 자, 흐름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얘가 지금 이 종목이 뭐 이제 한파와 관련된 그런 종목으로 이제 부각이 된다라기보다는 네. 기본적으로는 실적 턴 어라운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흐름 자체가 조금 강해지고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한파와 관련된 어떤 수혜주로도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런 종목은 기본적으로 아직은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과 관련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볼 단계는 일단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한파가 좀 더 강하게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어떤 보일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내지는 해외 진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부각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경동라이벤이라는 종목은 다들 아시죠? 경동라이벤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제 보일러 생산업체인데 가스라든가 기름 보일러 그리고 가스 온수기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판매하는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 워낙에 이 경동라이벤은 시장 지배력 자체가 상당히 강하고요. 또 펀더멘탈 자체가 굉장히 탄탄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주가를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 이제 보일러 시장도 어느 정도 그 성장의 정체까지 온 상태이다 보니까 아직은 그렇게 많이 부각되고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경동라벤 같은 종목들은 단순하게 한파 이런 것보다는 아마 해외 진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때는 뭐 주가의 어떤 흐름에 좀 더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단순한 한파 정도로 이렇게 시가총액 큰 종목이 주가가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단순한 한파로 보는 게 아니라 역시 이제 전반적인 어떤 해외 진출이라든가 실적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굵직굵직한 호재가 났을 때 그때 한번 보시는 종목 정도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부스타라고 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부스타라는 종목도 우리 뭐 많이 안 보시죠? 종목이 워낙에 이제
워낙에 조용한 종목이고 워낙에 근데 주가가 뭐 크게 움직인 종목이 아니에요. 저도 생소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지루하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 종목도 이제 이 보일러와 관련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게 요즘에 이제 보일러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이제 국내 최초로 이제 질소 산화물 낮은 그 질소를 배출하는 그런 어떤 친환경 보일러 그걸 생산하는 그런 종목을 일단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이 그나마 보일러 관련주들 중에서는 아마 한파가 좀 더 진행이 되고 또 친환경과 관련된 이슈들이 부각될 수 있는 여력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그나마 지금은 좀 지루하고 답답한 흐름이지만 우리가 이런 종목들은 한파가 좀 진행이 되게 되면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한번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많진 않아도 지금은 부진하지만 그래도 좀 한파가 좀 이루어지면 이런 종목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이슈적인 부분들과 단순하게 한파라는 것보다도 한파와 더불어서 친환경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주가가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지 못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조그만 호재만 나오는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그나마 이슈적인 부분에서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사실 실적 상관관계를 떠나서 여름이면 아이스크림 많이 먹으니까 빙그레, 겨울이면은 호빵 그쵸. 얘기하면서 또 뭔가 이런 음식료 쪽에서의 수혜주를 보기도 하는데 이렇게까지 좀 확대시켜 간다면은 또 뭐 관련주들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뭐 단순하게 지금 뭐 말씀하셨듯이 뭐 호빵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뭐 요즘에 뭐 추우면은 이제 우리가 멀리 안 나가죠. 네. 뭐 대형 마트나 이런 안 가고 예전에 지금 뭐 많이 안 가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 뭐 편의점 많죠. 편의점 같은데 이런 가까운데. 그러니까 여름에는 또 더울 때는 또 덥다고 해가지고 밖에 안 나가고 그쵸. 편의점 가서 맥주 시원한 거 먹고 그렇게 하고 또 겨울에는 또 춥다고 멀리 안 나가서 가까운데 GS 리테일이라든가 비제 프리테일, 비제 프리테일 이런 CU, 이런, 네. 편의점에 가가지고 물건을 또 사는 이런 형태인데 뭐 지금 굳이 뭐 분류를 하면 뭐 GS 리테일이라든가 BJ 프리테일 같은 것도 수혜주긴 합니다만 요즘엔 또 워낙에 또 이제 스마트폰으로 또 주문들을 많이 하다 맞아요. 보니까 배달.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실질적인 수혜주로까지 보기는 좀 쉽지는 않은 상태. 그래요. 네. 그나마 또 이제 볼 수 있는 게 롯데 하이마트 정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춥다 보니까 어떤 이제 전기 난방에 대한 어떤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히터라든가 라디에이터, 열풍기, 전기 매트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롯데 하이마트 같은 이런 종목들이 겨울철 난방과 관련된 수혜주로도 부각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죠. 높은 상태인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종목은 워낙에 이제 시가총액 등치가 좀 큰 종목이다 보니까 정말 어지간한 매출 증가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뭐 주가가 그렇게 많이 움직일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한파가 진행이 되게 되면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정말 실질적인 수혜주가 어떤 것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종목을 좀 압축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 정도의 종목들이 있다라는 걸 일단 알아놔야 나중에 정말 날씨가 추워지고 하면 미리미리 대응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정도 흐름을 보시고 섹터를 구분해서 종목들 좀 알고 계시면 나중에 한파 갔을 때 우리가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과거에 날씨 추웠을 때 이런 종목군들이 좀 어떤 움직임을 나타냈나요? 시세가 오래 가지는 않았던 걸로 실질적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렇게 많이 주가가 못 갔어요. 네. 어제도 우리가 이제 교육주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교육 관련주들도 일시적인 어떤 정부의 이슈가 좀 부각이 되어 주가가 움직였었죠. 뭐 단순하게 수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한파 관련주들도 실질적으로 정말 뭐 한파가 뭐 몇십 년 만에 뭐 몇백 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한파가 왔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 거나 그리고 이제 정말 추워가지고 그런 난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종목들을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또 몇 년 전에는 한파가 좀 이루어지면서 수도 계량기 같은 게 이제 많이 이제 파손이 됐었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작은 어떤 수혜주들 이런 정도가 뭐 있었었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수혜를 본 종목들은 없습니다. 거기다가 추세적으로 장기적으로 뭐 랠리를 연출하는 종목들이 극히 드물다라는 측면을 감안하게 되면 단순하게 이제 한파 관련주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크게 보기는 어렵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FNF라는 종목처럼 그냥 단순하게 한파라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내재 가치와 성장 가치가 부각되는 종목이 오히려 주가가 더 많이 가기 때문에 한파라는 이슈보다는 기본적인 기업의 내용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 투자 전략이 나온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믿고 좀
강한 베팅을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그럼. 뭐 이제 워낙에 장세가 좀 지루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이제 한파 관련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씩 보면서 한번 기대를 갖고 한번 해봄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우리가 많이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제 롱패딩 열기가 굉장히 많이 사가들었습니다. 요즘에 뭐 이제 홈쇼핑은 뭐 작년만 해도 홈쇼핑에서는 뭐 틀기만 하면 바로 롱패딩 네. 판매가 있었는데 올해는 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런 거 많이 입던데 약간 양을 그죠? 뒤집어 쓰고 있는 것 네. 같은 그런- 유행이 참 빨라요. 네. 그런 것들이 또 이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열기, 이제 의복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 이제 그 흐름은 조금 네. 약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복주들에 대한 관심들이 좀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의복주들은 아직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독감 유행이 올해 좀 심화될 거다라는 그런 어떤 얘기도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인 수혜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큰 종목군들은 단순하게 이제 독감 유행이라고 하는 그런 것 가지고 주가가 많이 실적에 반영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많이 그 영향은 없고요. 이런 어떤 이슈적인 부분들은 시가총액이 작은, 등치가 작은 업체들이 있죠. 그런 종목군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제약주들, 제약주들 중에서 이런 시가총액이 큰 이런 어떤 독감 제약, 약품을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역시 큰 수혜주는 별로 없다는 것도 보시기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뭐냐면 장기 투자는 지금 쉽지 않습니다. 뭐 주가가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잡아놓고 묻어둔다는 건 굉장히 힘든 상태고요. 네. 장기 투자는 안 보시는 게 좋고, 일단 뉴스로 보시면서 정말 한파가 몰려온다. 그리고 독감이 엄청나게 유행한다. 뭐 이런 좀 쇼킹한 그런 어떤 뉴스 정도가 나올 때 이런 이슈들을 중심으로 좀 단기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네. 크게 보지 마시고 짧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